건강 메시지 호전 반응. 최혜선, 조종술 공저. 머릿말. 21세기의 건강은 해독, 디톡스이다. 지금 화학 비료로 인한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 식품 오염 등의 지구 환경공해가 인간 체내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양날의 칼인 인간의 기술과 문명의 발달은 편리함의 뒷면에 불행을 낳고 있다. 이런 수많은 문제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련되어 있다. 그중 가장 시급한 문제가 식품 오염이다.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무분별한 농약 사용과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식품 첨가물이 인체 오염을 초래한다. 식품에 첨가되는 약 400종의 식품 첨가물이라는 화학물질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 또한 화장품과 샴푸, 머리, 염색약 등의 미용 제품도 서서히 그 화학 독성이 체내에 축적되어 갈수록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세계적으로 식품 첨가물, 가공식품이 증가하고 더불어 질병 또한 더욱 증가한다. 그래서 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우울증 등을 문명병이라고 한다. 현재 국경을 초월하여 해독 열풍이 계속 불고 있다. 체내에 화학 물질이 있는 한 해독의 중요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인체 내부의 화학 물질을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21세기의 건강 키워드이다. 몸 안의 독소를 해독해서 배출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독은 오염 속에서 생존하는 인류의 건강을 추구하는 시대적 소망이기도 하다. 해독할 때 일어나는 호전 반응 과정을 통해 비로소 몸 안의 건강 스위치가 켜진다. 저자 역시 수년간의 많은 호전 반응을 거치면서 건강을 찾았기에 독자 여러분들도 자연 회복, 호전 반응을 거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차원의 호전 반응을 잘 인식해 주길 당부한다. 그 다음은 그림으로 보는 호전 반응들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4. 호전 반응은 독소 제거 반응이다. 아파야 낫는다. 눈 충혈, 눈곱, 눈물, 눈이 침침함. 고대 동양의학에서 눈은 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좌표라고 전해져 온다. 간의 상태가 악화되면 모세혈관에 지방이 쌓여 정체되고 그것이 모세혈관 자체의 경화로 굳어지면서 파괴되어 검은 눈동자가 변색되고 수축되며 강렬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검은 눈동자와 흰자 위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시력 저하의 결정적인 원인은 눈의 모세혈관에 지방이 정체되고 모세혈관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이 재생되면 병든 간장세포의 건강한 세포로 재생되는 과정에서 전신의 혈관도 회복된다. 이때 눈에서도 죽어있던 수많은 모세혈관이 새롭게 형성되고 혈관 안에 정체된 지방과 독소들이 부풀어 올라 떨어져 나간다. 이 과정에서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거나 지방 및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생기기도 한다. 중환자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충혈이 오래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의 없어지고 건강을 되찾으면 완전히 없어진다. 설사와 변비, 복통, 색의 변화. 중환자나 반건강인에게 자주 나타나는 생리적인 자연치유 반응이다. 환자나 반건강인은 전신이 병든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속에는 많은 독소와 노폐물이 가득 차 있다. 이처럼 병든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치유되는 과정에서 탁한 피가 전신의 혈관을 떠돌게 되고 인체는 이것을 배출하기 위해 수분을 끌어모으기 때문에 설사를 하게 된다. 변비란 변이 가늘고 푸르스름하거나 개운치 않은 통변을 말한다. 변이 주기적으로 나오지 않거나 악취가 심한 경우 모두 변비이다. 변의 부패는 변비의 주 원인이고
만병의 근원이다. 그리고 죽음은 곧 배설의 정지를 의미한다. 변비가 일시적으로 심해지는 것은 정체된 숙변이나 독소들이 유산균을 부패 및 발효시키면서 부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치 막힌 하수구처럼 장의 내용물들이 막혀 배변이 잘 되지 않는다. 또한 많은 가스가 나오면서 묵직한 복통을 일으킨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량의 숙변이 배설된 다음 변비와 설사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건강한 사람의 변은 황갈색에다 바나나처럼 두껍고 한 줄기로 나오며 2, 3초 사이에 상쾌하고 짜릿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리고 건강한 변은 건강을 보증하고 의욕이 넘치며 활기찬 일상생활을 보증한다. 위장병, 위하수, 위궤양, 위암, 위천공. 위장에 병든 세포가 일시적인 새살가리의 치유 과정에서 더욱더 악화되며 통증도 느껴지고 때문에 무력해지기도 한다. 또한 위장의 악화는 간장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며 간장에 병든 세포가 떨어져 나가면서 독혈이 되어 위장이나 장에서 독소가 배출되기 시작한다. 인체는 그 독을 빨리 배출하게 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구토를 일으키며 위와 장을 보호하려는 생리적 자기보호 작용을 한다. 그러면 위 근육은 탄력을 찾으며 때로는 뜨거워지고 고동치며 뛰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결국에는 튼튼한 위장으로 재생한다. 신경통, 요통, 관절통, 불면증, 우울증, 짜증. 신경통은 육장육부의 만성적인 퇴화에 의한 신경정신계의 질환이다. 30년 전만 해도 이 질병은 고령의 환자에게는 많았지만 지금은 성인병과 동반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발병하고 있다. 신경통의 호전 반응은 신경 부위의 통증을 동반하거나 치유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죽어있거나 막혀있던 신경과 근육이 살아나면서 통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치유 반응으로 육장육부가 재생되면서 척추 연골에 산소와 영양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른다.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면서 척추가 펴지며 원래 자리로 되돌아간다. 중증의 성인병 환자의 대부분은 요통을 동반하는 강한 통증을 느끼는 호전 반응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생체 리듬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증상을 일으킨다. 그러나 점점 건강해진 척추신경의 안정에 의해 숙면과 올바른 생체 리듬을 되찾게 된다. 구토. 간이 병든 세포에서 새로운 세포로 새살가리를 하면서 그 독과 가스가 간의 문맥을 타고 장으로 내려오게 된다. 따라서 그 독소를 빨리 배출하기 위해 구토를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성인병, 암 환자나 반건강인은 구토나 설사를 하는 배독, 배설의 자연치유 현상을 거친다. 가려움, 두드러기, 피부염증, 부스럼, 종기, 간에 병든 세포가 새롭고 건강한 세포로 재생되면서 전신의 세포의 새살가리가 된다. 그때 독소, 노폐물, 병든 세포가 떨어져 나오면서 피부로 올라가 가려움증을 일으킨다. 또한 두드러기나 피부염증을 일으키기도 하며 특히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 지방간, 성인병 환자는 피부의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한다. 두통, 뇌의 산소 부족. 체질 개선이란 병든 살을 건강한 새살로 변화시키는 작업이다. 하지만 육장육부의 개선 없이는 체질 개선이 될 수도 없고 절대로 되지도 않는다. 성인병에 걸린 사람이나 모든 환자들은 암 선고 이전부터 주기적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뇌는 항상 많은 산소와 영양을 필요로 하지만 사열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혈액은 더욱더 오염되게 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혈액의 오염으로 뇌신경계는 독소의 자극을 받으며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다시 말해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뇌의 통증이 두통인 것이다.
하지만 육장육부의 재생으로 인해 뇌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면서 영양과 산소, 호르몬의 운반이 정상이 되면 두통은 사라지게 된다. 두통이 심할 때는 모자를 쓰고 찬 음식을 피한다. 성인병 환자나 반건강인은 호전 반응으로서 두통을 일으키고 특히 심한 말기 암의 환자는 일주일 정도 숙면이나 일시적인 혼절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며칠간의 숙면과 일시적인 혼절에 빠지는 이유는 간, 뇌에 의한 다량의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해 뇌신경 활동이 잠정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흉부갑갑증, 흉통. 위기능이 악화된 환자는 대부분 폐 기능도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폐의 질병세포가 제거되는 자연치유 과정에서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세포가 줄어들고 호흡이 빨라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재채기, 가래, 각혈 등도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흉부 압박감과 흉통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심근경색, 당뇨합병증, 암 등의 중환자는 지방이나 혈관 경로 등 병든 심장혈관을 가지고 있다. 이 혈관 안의 지방, 노폐물, 독소가 부풀면서 흐르는 혈액의 양은 일시적으로 적어진다. 따라서 심장의 고동이 악화되고 심부전증이 심해지기도 한다. 특히 중환자들은 기력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고통을 견디면 반드시 강력한 심장 박동을 느끼는 통점이 재생되면서 점점 심장이 정상화됨을 느끼게 된다. 결국 흉통은 위장이 튼튼해지고 폐와 심장 기능이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치유 현상이다. 졸림, 나른함, 권태감, 육장육부의 재생, 특히 간장의 기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병든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새살갈이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뇌와 시신경에 에너지와 영양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눈꺼풀의 기력이 떨어지게 된다.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목 건조, 갈증, 자연치유 과정에서 장기의 기능, 특히 간, 담의 기능이 살아나면서 독소,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수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늙고 병든다는 것은 세포의 수분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린 유아세포의 수분 함량은 90% 정도이고 노인의 경우는 70% 정도로 줄게 된다. 수분 섭취량을 늘려보는 게 좋다. 머리가 무거움, 빈혈, 현기증, 두통이나 뇌질환은 육장육부 기능의 정상화에 의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 즉 육장육부의 자연치유 과정에서 병든 뇌세포가 새로운 뇌세포로 재생되는 과정, 병든 세포에서 더러운 혈액에서 건강한 뇌세포, 이 과정 동안 더러운 혈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뇌혈액이 산소와 영양을 운반하는 양이 적어진다. 따라서 뇌세포는 일시적으로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하며 현기증이나 어지러움증이 일어난다. 특히 간경화나 암 환자 등 모든 성인병 환자들은 세상이 빙빙 도는 격심한 현기증을 느끼기도 하지만 절대로 불안하거나 걱정할 일은 아니다. 예외 없이 병이 호전되어 가는 도중에 차차 두통과 현기증이 사라진다. 무기력증, 에너지와 영양을 저장하여 근육이나 뇌에 보내주는 장기인 간장의 병세포가 새로운 건강한 간장세포로 새살갈이 하는 동안 신체에 일시적으로 영양을 보낼 수 없게 되면서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생리적인 자연치유 반응이다. 가볍게는 나른함이나 권태감이라는 생리현상으로 오지만 중증 환자일 경우 깊고 길게 오는 것이 보통이다. 코피가 나는 증세. 소장은 간과 협력하여 혈관이나 장기세포에 필요한 원료인 혈액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병들고 약한 혈액은 없어지고 새롭고 튼튼한 혈관이 만들어지면서 사혈이 흘러나오는 자연치유 반응이다. 특히 뇌혈관에서 혈전이나 지방이 배출되는 통로가 바로 가장 약한 코의 점막이다. 중환자에게는 다량의 코피 출혈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멈춘다. 물론 건강을 찾아가면서 이러한 현상은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 코피 덩어리를 상당히 흘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체형이 바르고 튼튼해지면서 육장육부가 더욱 건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얼굴과 다리 부음.
신장은 인체에 있어서 정수기의 필터처럼 독소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화작용을 한다. 그러나 신장, 방광, 생식기 환자들은 신장의 병든 세포로 인해 혈액 정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병든 세포가 새살가리하는 재생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시 말해 수리 순서는 소화기관, 위장, 소장, 대장, 그 다음 간장, 신장 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반복되면서 튼튼한 장기로 재생된다. 이 치유 과정에서 신장의 세포 기능은 잠시 악화되어 일시적으로 수분 대사와 관리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체의 혈액 속에 수분이 더 정체되어 얼굴이나 다리가 부어오르게 된다. 건강한 신장 기능이 살아나면서 수분 관리 능력이 높아지면 얼굴이나 다리의 붓기가 빠지기 시작한다. 현대의학에서 완전한 불치병이라고 알려진 환자도 상당한 부기와 혈변, 혈뇨 등의 자연치유 반응을 보이면서 건강한 신장으로 변해간다. 빈뇨와 방귀, 가스 정체, 장 속에 정체된 숙변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숙변이 부풀어 장 속에 있는 가스나 독소가 배출된다. 그것이 빈뇨 현상이 되기도 하고 가스와 함께 배출되기도 한다. 궤양 부위의 통증, 위장이나 십이지장 질환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악화되고 병든 위와 장의 점막이 새살가리를 하면서 신경의 통점이 살아나는 자연치유 반응이다. 이 과정에서 통증이 나타난다. 소화기 계통의 암이나 질환자에게 많지만 다른 종류의 질환자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다. 피부의 변화, 기미, 주근깨, 검버섯. 간은 영양과 에너지의 저장 탱크로 간이 건강한 세포로 재생되면서 전신의 혈액은 생혈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재생된 생혈은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고 새살로 변화하게 된다. 거칠고 각질이 있는 피부는 곱고 매끄러운 피부로 재생되며 창백한 얼굴은 핏기가 돌기 시작하고 누렇게 뜬 피부도 점점 건강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변해간다. 심한 성인병 환자는 파충류가 허물을 벗는 것처럼 각질이 떨어지면서 혈색 좋은 새살로 변화된다. 기미와 주근깨 그리고 검버섯의 원인은 폐, 장, 간, 담 기능의 저하로 인해 병든 혈액, 병든 세포가 피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자외선의 영향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장기의 기능 저하가 절대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장기가 좋아지면 혈액 및 세포의 중성지방과 독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자외선에 의한 산화가 촉진되지 않게 하고 강한 면역력을 가진 피부로 변하게 된다. 어쨌든 만병의 원인은 혈액의 산성화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암을 진단받기 이전에 많은 기미가 끼고 얼굴에 푸른빛이나 누런빛, 검은빛이 감도는 장기 퇴화의 징조가 보인다. 피부의 모든 질병세포가 새살가리하는 과정에서 죽은 세포가 피부 밖으로 밀리면서 일시적으로 각질이 심해지다가 점점 혈색이 맑고 투명해지면서 고운 피부로 변해간다. 물집, 뾰루지. 간에 있는 독소가 피부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피부를 보호하고 독소를 빨리 배출하기 위해 수분을 끌어모아 부풀어지는 현상이다. 혈변 및 고름, 대변에서 피가 나오는 현상이다. 간경화, 간암 등의 간 질환은 반드시 장 질환에 의해 발병하게 된다. 따라서 호전 반응은 장에 정체된 숙변 및 지방덩어리, 병든 세포가 만들어진 개실 또는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면서 피와 고름이 섞여 대변으로 나오게 된다. 소변의 거품, 악취, 단백뇨, 혈뇨. 당뇨 환자의 경우 소변에서 당이 빠져나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질환자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시작되면서 세포 속에 쌓여있던 독소 및 노폐물이 소변을 통해 나오며 이때 병든 세포의 주 성분인 병든 단백질이 빠져나오면서 거품을 동반하게 된다. 심한 성인병 환자는 피와 함께 붉은 소변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하고 새로운 단백질이 세포를 구성하면서 소변에 악취나 거품, 피가 섞여 나오는 증세가 없어진다. 피가 나옴, 하열. 치질은 변비 없이는 절대로 걸릴 수 없는 질환이다. 이것은 장의 연동 운동에 관여하는 괄약근 등의 근육의
근육에 병든 혈액이 모이면서 만들어진 병든 세포의 세포로 일종의 혹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질환은 소장과 간의 기능의 저하로 인해 전신의 세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것은 새로운 혈액에 의해 종기의 밑부분이 새로운 조직으로 형성되면서 부푼 종기가 떨어져 나가고 이 과정에서 피와 함께 대변으로 배출되기도 한다. 또한 하혈의 경우에는 여성의 생리 과정에서 난소를 통해 정체된 사혈이나 독소 및 노폐물이 다량 배출되는 자연치유 반응이다. 이때 그 독소 및 노폐물은 심한 악취를 내며 생리통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그 다음에 차차 건강해지면서 개운함과 깨끗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생리양도 적당량으로 바뀌고 맑은 색으로 변하게 되어 청결함도 유지된다. 여드름. 여드름은 간 기능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염증성 질환이라 할 수 있다. 간은 영양 관리자이자 동시에 영양소의 하나인 지방대사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과다한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간 기능이 무력화되고 간이 지방 배출을 상실하는 가운데 남아있는 지방이 피부를 통해 배출되는 과정에서 세균성 균에 의해 곪게 된다. 이것이 여드름의 실체이다. 그러나 간 기능이 되살아나면 지방 배출이 가속화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부의 배출량이 증가되는 간 치유 현상이 나타나며 피부 재생 과정이 일어난다. 물론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여드름이 심해지다가 차차 소멸되며 매끄럽고 아름다운 피부로 변한다. 목에 가래가 생김, 황색 가래, 백색 가래, 각혈.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암 환자, 천식 환자는 대부분 이러한 호전 반응이 일어난다. 폐나 기관지의 병든 독세포가 새로운 피에 의해 새로운 세포로 재생되는 과정에서 그 노폐물이나 독소가 고름이 되어 배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생리통. 생리통은 여성의 생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증의 하나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난소, 간, 신장의 이상에서 발생한다. 간, 신장과 뇌, 중추의 상호 협력에 의해 호르몬의 양과 질이 결정된다. 자연치유 과정에서 난소에 정체된 독소와 중금속의 유해물질이 떨어져 나가며 신경계를 자극하면서 통증이 수반된다. 다시 말해 일시적으로 난소와 신경계가 악화되면서 전신이 무력해지고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치유 반응 또한 간장과 신장의 새살갈이 없이는 난소의 기능, 즉 생리 기능은 정상화될 수 없다. 오한, 추위를 느낌, 추워서 떠는 증세, 체온 하강. 육장육부의 기능 장애를 가진 성인병 환자나 반건강인이 육장육부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맑은 혈액이 장기로 모여들게 된다. 그러면서 특히 대장과 간장에 많은 수분과 혈액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피부나 근육의 혈액량이 줄어들며 체온이 떨어지고 추위를 느끼게 된다. 결국 육장육부의 새살갈이 과정에서 많은 양질의 피가 새로운 세포로 바뀌면서 그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한층 더 추위를 느끼게 된다. 이 자연치유 반응은 중증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허약한 반건강인에게서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면서 증세가 반복된다. 백발, 새치 증가, 손톱, 발톱 색과 결의 변화. 늙고 병들면 백발이 증가한다. 백발을 질병으로 생각한다면 육장육부가 빨리 시들어가는 전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치는 젊은이가 빨리 늙어간다는 겉늙음의 징표이다. 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걸리게 되는 것이 성인병이며 이 병을 만성퇴행성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만약 20대가 뇌암이나 간암에 걸렸다면 육장육부의 연령은 60에서 70세가 되었다는 징표이고 등골이 노인처럼 굽게 된다. 늙고 병들었다는 것은 장기의 기능 저하이기 때문에 피가 살이 되는 생명현상이 정지되어가는 세포의 사망 과정이다. 특히 간암이 진단되기 전에 몇 개월 혹은 1에서 2년 동안 양측 두부에 급격히 백발이 증가하게 된다. 위와 대장의 질환은 머리의 중앙에, 폐나 식도의 질환은 머리 앞부분에, 난소와 척추의 질환은 머리 뒷부분에
생기는 경향이 있다. 담낭의 기능이 떨어지면 손톱, 발톱에서 분홍색이 없어지고 노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하며 손톱, 발톱의 결이 겹치거나 거칠어진다. 고대 동양의 학서에서 보면 모발은 폐와 간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두피세포가 새살갈이 하는 변화 과정에서 두피에 병든 세포가 백발이 되어 돋아난다. 이러한 호정 반응은 중환자나 깊은 병자일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연령에 알맞은 흑발로 변하게 된다. 정신과 정서의 변화, 우울증, 자폐증, 정신분열증. 고대 동양의학에서는 감정과 정신의 기복은 어떤 장기 질환의 결과이고 또한 감정과 정신이 어떤 장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간장과 담이 병들면 노염과 흥분이 잦아지고 심정과 소장이 나빠지면 비웃음, 해픈 웃음과 수다를 떨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비장, 췌장, 위장의 경우는 개념화와 회의가 많아지며 폐와 대장이 나빠지면 의기소침이 심해지고 신장과 방광, 생식기가 병들면 공포와 불안, 상대 불신에 휩싸인다고 한다. 예를 들어 위장병이나 당뇨병 환자들은 의심과 부정적인 사고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믿음보다는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의심이 심해지며 더욱더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인 성질이 표출된다. 그러나 점점 오장의 기능이 재생되면서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 올바른 신념 등의 정신으로 안정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간이 나쁜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더 급해지거나 흥분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주 짜증스러워한다. 신장이 나쁜 사람은 더욱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끼며 겁을 먹거나 호전 반응에 대해 특히 두려워한다. 어쨌든 일시적으로 성질이 더욱 악화되거나 예민해지지만 육장육부가 회복되면서 점점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균형 잡힌 기질의 성격 소유자가 되어간다. 그러다가 마침내 건강을 되찾아 만족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감을 느낀다. 감기 몸살, 열, 콧물, 재채기 등. 암 환자나 방건강인은 자연치유 과정 중 주기적으로 감기 몸살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호전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암 환자는 반드시 몇 차례에 걸쳐 감기 몸살에 걸리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자연치유의 힘이 발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인병 환자는 육장육부가 만성적으로 퇴화되어 빨리 늙어가는 질환에 걸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욕실은 생명력이 약해진 부패한 피와 병든 살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장기뿐만 아니라 전신의 살, 뼈, 손톱, 발톱, 머리카락 등도 증후군을 보인다. 신체의 한 부분은 다른 모든 부분을 대변한다. 예를 들어 손톱이 거칠고 핏기가 없으면 육장육부는 물론이고 신체 전반의 기능이 병적인 상태로 변하고 있다는 증표이다. 그러나 자연치유의 힘이 발동되면서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간장 및 다른 장기가 회복되면서 모발, 손톱, 발톱, 혈색까지도 모두 새롭게 태어난다. 또한 육장육부에서 만들어진 혈액은 나날이 충실해지고 깨끗해진다. 그리고 그 맑고 깨끗한 혈액은 전신을 돌며 병든 세포를 제거하고 새 살로 교체되는 재생 작업이 시작된다. 그 과정에서 병든 세포가 체외로 배출되기 위해서 전신의 혈액으로 다량 몰려들게 되어 혈액이 혼탁해진다. 그리고 그 혼탁한 혈액은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가장 잘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일시적으로 감기 몸살 증세가 온다. 또한 그러한 독소들이 인체의 신경계를 자극하면서 체온이 올라 40도나 되는 고열이 된다. 그처럼 40도나 되는 고열에 감기 바이러스균이 죽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혈액은 깨끗해지는 것이다.